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 강좌 3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근대 디자인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 디자인사 두 가지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제일 먼저 미술 공예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미술 공예운동은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윌리엄 모리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공예 개량 운동이 되겠고요. 중세 고딕 양식의 미를 추구하였으며, 자, 유리공예, 벽화, 건축, 가구 디자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자, 수공예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 상류층이나 귀족들에게 국한되어 서민들을 위한 대중적인 제품을 생산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업화에 대한 반대되는 운동들을 진행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사회적인 이런 대중적인 제품을 제작하지는 못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술의 적극적인 사회화를 실천하기 위한 운동으로, 자, 미술 기계 생산 제품을 부정하고 수공예 혁신을 위한 품질 회복을 주창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독일 공작 연맹은 바우하우스의 조형 활동에 영향을 주어 근대적인 디자인 운동 전개의 시발점이 된 최초의 근대 미술 운동이 바로 미술 공예 운동, 아트 앤드 크래프트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미술 공예 운동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셨는데요. 수공예 부활을 주창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자, 전반적인 산업혁명 이후에 저희가 질적으로 떨어진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시 수작업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미술 공예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미술사 부분도 저희가 기출 형식에서 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대 디자인사에 초점이 맞춰져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2013년 7월 21일 날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본주의와 과시적인 소비가 지나치게 밀착되는 현상으로 좀 더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디자인 철학을 제시한 그런 조형 운동은 무엇이 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미술 공예 운동이 아니고요, 반 디자인 운동이 되는데, 자, 반 디자인 운동은 실제로 미술 공예 운동에 반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7월 22일 날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13년 10월 12일 날 기출이 됐던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다음 중 근대 디자인 역사에서 기계 사용을 반대한 운동은 아까 전에 공부하셨던 미술 공예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누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누보는 창시자가 빅토르 오르타가 되고요. 새로운 예술이란 뜻으로 장식 미술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르누보는 식물의 줄기를 연상하게 하고요. 19세기 말 유럽 신예술 양식을 뜻하고 있죠. 19세기 말에 유럽 신예술 양식으로 자연의 유기적인 형태와 감각적이고 곡선적인 비대칭 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담쟁이, 넝쿨, 백조, 잠자리, 수선화 등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곡선적이고 동적인 식물 문양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계 생산에 대해 충분치 못한 대응으로 인해서 아르누보는 쇠퇴가 되었죠. 자, 서정성이 강한 조형 표현 운동으로 유럽의 전통적인 예술에 반발하고 새 양식 창조를 지향하여 자연주의 그리고 자발성, 단순, 기술적인 완전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윌리엄 브래들리, 오브리 비어즐리, 가우디 등이 대표 작가가 되겠습니다. 회화, 건축, 공예, 인테리어, 그래픽 등의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자, You Can't Ste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You Can't Steal은 독일식의 아르누보라고 하고 있는데, 자, 프랑스의 아르누보에 비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구자인 헨리 반데벨데는
식물적인 요소인 꽃, 잎 등을 주로 하여서 곡선의 변화와 율동적인 패턴에 의한 추상화, 양식화된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식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더 패턴적이고 추상적이며 양식화된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분리파라는 형식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분리파는 일단 이제 과거의 전통 양식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하게 되고요. 라틴어에 분리하다라는 뜻으로 19세기 말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미술 운동이 되겠습니다. 1987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과거의 전통 양식으로부터의 분리를 목적으로 일어난 운동으로서 시세션은, 자, 영어로 이제 분리파를 시세션이라고 하고요. 클래식한 직선미를 강조하여 단순한 구성 속에 기하학적인 형식으로 개성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며,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조형 활동으로서 아르누보의 신예술 양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모토가 있는데요. 모든 새 양식은 새로운 재료, 새로운 생각이 기존 형식의 변경과 신형식을 요구하는 데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정신에서 표현한 조형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은 분리파는 독일 공작 연맹 DWB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자, 독일 공작 연맹은 이후에 저희가 기계 생산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좀 두고 있고요. 1907년 헤르만 모테지우스를 중심으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물건의 규격화, 표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계 생산의 질 향상과 적합한 조형을 찾기 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미술과 공예가와 함께 실업계를 포함한 산업인 등이 모여서 미술과 공예를 개혁하기 위해 만든 디자인 진흥 기관이 되겠고요. 현대 디자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공업 제품의 양질화와 규격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독일 공작 연맹의 이념은 바우하우스는 근대 조형예술학교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바우하우스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으며 미술과 근대 공업이 결합한 공업 디자인의 기초가 마련이 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출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2013년 4월 14일에 기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술공업, 수공예 협력을 위한 제품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된 독일 공작 연맹의 재창자는 라는 이런 문항이 2013년 4월 14일에 기출이 되었는데요. 자, 문제의 답은 헤르만 모테지우스가 될 거고요. 존 러스키는 미술 공예운동을 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앙리 반데벨데, 이분은 이제 독일 공작 연맹, 칸딘스키는 추상 표현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기계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일 공작 연맹을 결성한 중심 인물은, 자, 같은 문제죠. 자, 모테지우스가 되겠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는 미술 공예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텐이라는 사람은 바우하우스의 교수라고 하죠. 몬드리안은 데스틸이라는 조형 활동과 그 다음에 추상 표현주의라고 대표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26일 날 기출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큐비즘이고요. 1907년 하고 그 다음에 1814년 사이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807년이겠죠. 자, 20세기에 일어났던 미술 공예 운동의 하나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피카소, 브라크, 드랭 등이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기하학적인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었다는데 큐비즘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07년, 1914년이네요. 요게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1914년이 되고요. 구성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주의는 1913년, 1920년 러시아에서 전개되었던 혁명적 조형운동이 되겠고요.
자, 개인적이고 실용성이 없는 예술을 모두 부정하고 그 다음에 산업주의와 집단주의에 입각한 그런 사회성을 추구하려 했던 데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성주의는 러시아에서 전개되었던 혁명적 조형운동이 되고요. 활동 범위로는 디자인에서 건축, 도시 계획에 이르게 된 거죠. 주요 작가로는 타틀린, 로드첸코, 가보, 페브스너 등이 있습니다. 데스틸이 이제 저희가 모든 조형 활동의 일체화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자, 양식이라는 뜻으로 모든 조형 분야를 일체화를 목표로 한 신조형주의 운동이라고 불리며 추상적 형태와 조형을 추구하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기하학적인 추상미술 운동으로서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모더니즘 디자인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죠. 몬드리안과 반통겔로 등이 1917년 파리에서 결성한 그룹의 명칭이 되겠고요. 자, 그룹에서 발간한 잡지의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잡지 이름이 데스틸이라는 잡지가 출간되면서 해당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스틸은 모든 조형 분야의 일체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개성적 그리고 개인적인 표현성을 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추상적인 형태, 수직, 수평의 분할, 화면 분할, 그리고 삼원색과 무채색만을 사용하였으며 순수성과 직관성을 중시하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에서 비롯된 근대 디자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몬드리안은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 실린 그런 화면 분할된 그런 작품 활동들을 본 적이 있었죠. 자, 순수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수주의 1920년 전후에서 프랑스에서 오장팡 등이 주창하여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순수주의가 되겠습니다. 순수주의는 간결하고 명확한 조형 표현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조각, 공예, 음악, 연극 등의 영향을 미쳤으며 르꼬르비지에의 여러 작품에 구체화된 건축 분야는 현대 건축에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바우하우스라는 부분이 나오죠.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기술의 종합을 실현한 부분이 되고요. 바우하우스는 교육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1919년 월터 그로피우스가 설립한 종합조형학교입니다. 독일 바르마우에서 창설되었고요. 바우하우스의 교육은 기초, 공방, 건축교육 등의 순서로 실시되었으며 바우하우스의 교수인 모울리 나기는 자연의 법칙을 학생들에게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기능적인 그리고 함목적인 그런 새로운 미를 추구하고 공작교사와 함께 형태교사로 이루어져 이론교육과 실제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바이마르 바우하우스는 1925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바우하우스 데사우로 옮겼으며 2기 바우하우스는 데사우 바우하우스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후 나치 정권에 의해서 강제 폐교에 이르기까지 1983년 시카고 모울르나기와 그로피우스에 의해 디자인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독일 공장연맹의 이념을 계승한 운동으로서 예술과 공업기술의 합리적인 통합이 목표가 되었던 거죠. 자, 해당하는 세대별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바이마르 바우하우스, 월터 그로피우스가 종합조형학교를 개교하게 되었고요. 바로 이게 1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사우 바우하우스, 그리고 폐교 뉴 바우하우스라고 해서 1983년 시카고 모울르나기와 그로피우스에 의해 재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 자, 여기 바우하우스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보통 이제 거의 한 번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수공 생산과 그리고 대량 생산의 원형 제작이라는 모던 디자인의 기초가 된 제2기 바우하우스는 어떤 것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바우하우스는 1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데사우 바우하우스 2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뉴 바우하우스는 4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데사우 바우하우스가 답이 되고요.
자, 바우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이제 기출문항을 한번 볼게요. 2013년 4월 14일에 출제된 문제가 되고요. 바우하우스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독일에 설립된 최초의 조형 학교이다. 그리고 예술적인 창작과 공학적인 기술의 통합 목표이다. 월터 그루피우스가 창시자이다. 그 다음에 라번을 보게 되면요. 라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예비 조형교육은 오토 와그너가 담당하였다. 오토 와그너가 아니라는 거죠. 초기에 담당했던 그런 교수는 월터 그루피우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데코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아르누보라는 약간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르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식물의 줄기를 연상해서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들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르데코는 장식 미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곡선이라든지 동심원을 기하학적으로 변형해서 기계 제품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대중화를 중시한 조형 활동이라는 데서 아르누보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공의 중심으로 복귀화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경제적인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아르누보와 아르데코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나왔던 근대 디자인사에서 마지막 항목이 되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더니즘은 192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국제적인 디자인 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한 모더니즘 운동이 되고요. 건축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며 차츰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자, 유기적인 모더니즘은 1940년대 중반부터 가느다란 추상적인 덩어리 형태의 균형, 그리고 간단하고 순수하며 비대칭적이며 아주 자유로운 형태의 디자인 양식을 유기적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1960년대 중반에 모더니즘이 쇠퇴를 지적하면서 멤피스 그룹을 대표로 기능주의에 입각한 모던 디자인을 한거하며 인간의 정서적, 유의적 본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가진 디자인 양식을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수직 수평의 규격화된 디자인이 대중이 실증을 느끼게 됨으로써 몇 사람의 그래픽 디자인에 의해서 우연히 시도된 스타일이 확산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주의. 자, 기능주의는 19세기 후반에 아름다움보다는 디자인 기능의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사조로서 오토 바그너 그리고 루이스 셜리반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문제에 나왔던 오토 바그너, 오토 와그너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죠. 오토 와그너는 기능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여기서 기능주의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능주의 작가들의 주장을 한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 셜리반은 형태는 기능으로부터 유래된다라는 거죠. 빅터 파파넥, 디자인의 복합 기능이란 방법, 용도, 필요성, 목적, 지향성, 연상, 미학의 6부분으로 구성된다라는 거죠. 자, 르꼬르비지의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오토 와그너라고도 하고요. 예술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근대 디자인사를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현대 디자인사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옵아트, 미니멀 아트, 극사실주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문제 출제가 될 때는 근대 디자인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출제가 되게 되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현대 디자인사가 되겠습니다.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서 사회적인 불안이나 허무감에서 생긴 문학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일체의 전통이나 권위 등 기존의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파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다라고 하는 것은 조형 예술뿐 아니라 문학, 음악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으로
다다란 본래 프랑스어로 어린이들이 타고 노는 목마를 가리키는 말이나 이것은 다다이즘의 본질을 둔 무의미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다다이즘의 운동에서 분리하여 일어난 예술운동이 되고요.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을 버리고 잠재의식의 표출을 탐구하여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등의 이론을 활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표현 기법에 따른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표현 기법에 따른 내용들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학창시절에 배우셨던 그런 표현 기법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주라고 하게 되면 풀로 화판이나 캠퍼스에 붙이는 기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문지라든지 헝겊이라든지 벽지, 인쇄물 등을 저희가 이제 의식의 흐름 없이 그냥 이렇게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콜라주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타주, 보통 이제 탁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동전을 놓고 저희가 문지르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학창시절에 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찰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어떤 물질 위에 종이를 대고 목탄이나 연필 그런 걸로 문질러서 유철을 반대로 생기게 하는 것들을 바로 프로타주 기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브제는 저희가 이제 콜라주랑은 약간 다르게 콜라주는 보통 이제 2차원적인 물체를 붙이는 거에 반해서 오브제는 돌이라든지 조개 껍질, 썩은 나무 등 자연물 아니면 이제 일회용품 같은 것들을 자, 본래 기능에서 해방시켜서 새롭게 시적 표현을 가지게 하는 것들을 오브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붙이는 대상이 3차원적인 어떤 기법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오브제가 콜라주와 다른 부분이 되는 거죠. 데칼코마니라고 하게 되면 전사법이라는 의미로 어떤 무늬를 가진 특수 종이에 찍어서 얇은 막을 이루게 한 뒤에 다른 표면에 옮기는 과정이 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도화지 왼쪽 면에다가 나비의 반을 그리고 또 이제 반으로 접게 되면 나비가 완성되는 그런 기법들을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상표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실제로 기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1950년대에 미국 추상회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추상표현주의 작품은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개인의 감정 표현 등을 강조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자유로운 기법과 제작 방법을 이용하고 있죠. 자, 몬드리안은 차가운 추상주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술 시간에 교재에서 보셨던 이런 화면이 분할된 형식들을 가장 기본적인 색상과 화면을 분할된 형식들을 몬드리안 기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칸딘스키는 저희가 뜨거운 추상이라고 해서 물감을 흩뿌리는 기법으로 그려진 방법들을 칸딘스키 기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27일 날 기출되었던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아비뇽의 처자들을 그린 입체파 화가는 자, 누굴까요? 바로 피카소가 되겠죠. 그죠? 브라크는 야수파가 되고요. 그죠? 세자는 입체파 인상파가 되고요. 그리고 칸딘스키는 추상표현주의 화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에서도 이런 화풍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팝아트. 팝아트는 저희가 앤디 워홀 그림을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대중예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962년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으로서 대중사회의 이미지를 주제로 삼고 있으면서 포스터나 광고, 만화 등 대량 생산품 이미지를 재구성하여서 대중문화의 미술을 연결시키고요. 소비사회에 대한 역설적인 비판을 제시했습니다. 팝 디자인 운동은 역동성, 유선형, 그리고 경량성과 이동성에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으며 알카미아 스튜디오에서 함께 팝 아트적인 요소들을 다양한 양식들과 운영하여 복합적인 형태를 추구했던 디자인 그룹은 자, 이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팝아트의 이런 디자인적인 그룹은 바로
멤피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르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잎사귀 같은 것들을 양식화해서 그려놨던 그런 근대 디자인사의 화풍이 되겠습니다. 옵아트는 이런 시지각의 원리에 근거를 둔 추상적인 그런 표현 기법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환영이라든지 지각, 색채의 물리학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에 관련된 1960년대에 일어났던 디자인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옵아트는 옵티컬 아트라는 그런 약칭에서 시작되었고요. 작품은 추상적이며 실제로 화면을 움직이는 듯한 환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루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흑과백을 사용한 형태 중심의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색채의 원근감을 도입하여서 시각적인 일루전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흑백의 강렬한 조화와 이국적인 양식, 쾌락적, 생체적, 여성적, 유기적인 곡선, 비대칭적 구성이 특징이며 윌리엄 브래들리, 오브리, 비어즐리, 가우디 등이 대표적인 디자인 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바로 아르누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흑백의 강렬한 조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가우디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아르누보가 되는 거죠. 자, 미니멀 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니멀 아트는 이제 저희가 단어에서 뜻하고 있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장식과 미학으로 간결하며 절제된 단아함 속에서 더욱 세련된 면이 보이게 되는 그런 디자인 사조를 바로 미니멀 아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 극사실주의, 그리고 이제 기타 미래파 반디자인 운동,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반디자인 운동이 있죠. 그죠? 반디자인 운동은 저희가 자본주의와 과시적인 소비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현상에 대한 저항으로 좀 더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디자인 철학을 제시한 조형운동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하게 되면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넣은 예술 작품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자인은 1960년대 제품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분야에서 성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디자이너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 개념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도안의장, 응용미술, 장식미술, 상업디자인, 공업디자인, 시각전달 디자인, 산업디자인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필기과정 3강 디자인사 과정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